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이 방송 나가면은 많이 크게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지금 녹화인데 이거 속보입니다. 법원에서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신청한 걸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 회고는 판매 안 된다고 이제 시민단체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했는데 이걸 기각시켜 버렸어. 다시 말해서 김일성 회고록을 판매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입니다. 대놓고 파는 거, 물론 불법적으로 돌아다니는 거 있었지만 김일성 회고록입니다. 세기와 더불어라는 제목인데 이거 판매 배포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오늘 오전에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재판 비용도 신청인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요. 이거 재판장 알려줘야 돼요. 박병태 재판장입니다. 이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인데 이게 원래 누가 냈냐면 자유민주주의연대 등이 냈거든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연대 등. 왜냐면 국가보안법상 이게 이적 표현물이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적물이라고. 근데 이적물을 갖다가 제작해서 판매한다? 그러니까 이걸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각한 이유는 이게 자기들하고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거지.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국민들하고. 어이가 없다 진짜. 이게 책이 판매 배포되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성, 인격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해친다. 이래서 가처분 신청한 거잖아요. 이 가처분 신청 내용이 100% 맞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제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해친다고 생각되고 저 인격권 침해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적물을 거저시 돌아다니게 하면은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인격이 침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적죄가 왜 있고 여적죄는 왜 있냐? 반역죄는 그런 거 다 법 없애야지. 김일성이 칭송하는 거는 이적물로 판정이 나도 그걸 거저시 팔아도 되고 그거 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건 이겁니다. 서적의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게 법률 용어들은요, 있는 척 아는 척 더럽게 어렵게 표현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신청을 했잖아요, 아까 같은 이유로. 그랬더니 직접 대상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인격권 침해라는 거는 당사자한테 야, 너 이봉규 너 이놈 흉악한 놈 이렇게 인격적으로 지목해야 되는데, 김일성이 회고록은 이봉규를 지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이적물이랬냐? 김일성 회고록 판매 배포 행위는 국가의 헌법을 수호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사법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말이 같아. 이런 놈의 재판이 있어. 이게 세기와 더불어라는 김일성 회고록 8건인데 이게 2011년이요 대법원이 이적 표현물로 판결을 했어요. 북한 이 원전하고 똑같은 것으로 출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걸로 이적 표현물을 그냥 지금은 2011년에는 대법원이 이적 표현물로 판결한 거를 2021년에는 대놓고 판매해도 된다고 그러고, 야,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의 이적물이 됐다가 이적물이 안 됐다가 그런 나라냐? 이게 김일성 업적을 홍보하고 세뇌 공작하기 위해 만들어낸 책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그걸 만들고 판매를 하냐고. 정식 출간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 가는데 진짜 처음으로 가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이적죄도 이적이 아닌 걸로 처음이 가네. 김일성을 찬양하는 책을 버젓이 우리 아이들이 읽어야 되네. 매대에 꽂혀 있고 이게 홍보가 되고 그러면 읽죠. 읽으면 세뇌당하는데 해도. 그러니까 제가 괜히 우려하는 게 아니라 이자들은 다음에 부정선거 기획해놓고 이게 막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이게 다음 대통령이 우파로 되면은 이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형무소 갈 거 다 아는데 이거 감히 이런 짓 하겠습니까? 재판부도 이런 판결 내리겠어요? 출판사는 이런 거 책을 찍겠어요? 겁나서? 그러니까 다음도 좌파가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 안 하고 책 나오고 걱정 안 하고 재판하고 걱정 안 하고 읽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대통령 지네가 잡는 데가 어떻게 확신해? 민심이 이런데 민심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부정선거로 해먹고 그 다음에 억누르고 그리고 그냥 싹 다 바꿔버리고 끝이. 그래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거 따져야 소용없다고, 앞으로만 잘 막으면 된다고. 지난 걸 따져야 앞으로 안 하지. 겁나서 안 하지. 지난 거 가지고 저렇게 저놈들 물고 늘어지는구나, 귀신 같은 놈들이구나, 앞으로 또 했다가 또 물고 늘어지겠구나, 이번에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부 사람들 그러더라고, 야, 그거 지난 거 자꾸 시비 걸지 말고 다음 대통령 선거
그 부정선거 업계 뭐 이걸 우리가 감시 활동을 하지. 감시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컴퓨터로 조작을 하는데 어떻게 감시를 해? 중국에서 조작하는데 어떻게 감시를 해? 지난 거 가지고 물건으로 지고 시스템을 다 박살을 내야지. 이런 시스템은 안 된다고 그러고 해야 부정선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넘어갔는데 아니, 김일성 쇠뇌 하잖아요. 대놓고. 당신들 책임이야. 부정선거 입번 끝 안 한 사람들 누군지 알죠? 국민의힘 당하고 그 다음에 논평한 사람들 당신들 책임이야. 언론 이게 나라 만회하나?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부정선거 부르짖는데 그대로 자행돼가지고 주사파 정권 한 번 더 들어와가지고 나라 망하잖아요. 당신들 책임이라는 거 똑바로 알아둬. 지금 책임져요. 그때 가서 딴소리 하지 마라. 딴 핑계 대지 마. 너희들 책임이다.